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화하다가 누가 그거 음모론이잖아. 딱 이 한마디 하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 또 그 얘기 하면서 슬쩍 눈을 피하거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잖아요. 이 음모론이라는 단어 하나가 대화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 모두가 믿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나갔다. 이런 딱지가 딱 붙어버립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누군가의 입이 열리고 깊숙한 캐비넷에 숨겨져 있던 서류 뭉치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미친 소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는지 실제 있었던 놀라운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가와 군대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비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케임브리지 5인조 사건입니다. 영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실은 소련의 스파이라는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비웃었죠. 이건 뭐 냉전 시대가 낳은 피해 망상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망상으로 치부됐던 이야기는 대영 제국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외교와 정보기관의 최고 위층, 바로 그 핵심부에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가장 민감한 비밀들을 통째로 소련에 넘긴 겁니다. 배신의 스케일 자체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이 한 문장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731부대의 만행.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과장된 선전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드러난 진실은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부대가 저지른 짓은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없이 해부하고 일부러 병균에 감염시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얻어진 끔찍한 실험 데이터가 전범 재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강대국과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이 수십 년간 정치적 거래 뒤에 묻혀 있었던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재앙이 터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진실을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소련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바로 침묵과 축소였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별거 아니다 라는 거짓말로 자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죠.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폐였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어요.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방사능 수치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 며칠의 시간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놨을까요? 이건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싶은 사건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배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그린피스가 비난을 받았어요. 관심을 끌려고 자작극을 벌인다는 의심까지 샀죠.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프랑스 정부였거든요. 동맹국인 뉴질랜드 영토에 요원을 보내서 민간 선박에 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설마 국가가 그런 짓까지 하겠어? 하는 우리의 상식과 믿음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속임수가 정부나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대 기업의 세계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기극을 한번 살펴보시죠. 독일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폭스바겐. 여기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처음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은 기업을 흔들려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압도적인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1,100만. 전 세계에 팔린
무려 1100만 대의 차량에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몇몇 불량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계획적으로 움직인 명백한 사기였죠. 폭스바겐 사태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프게 알려준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촘촘하고 견고해 보이는 감독 시스템과 규제라도 속이려고 작정한 거대 권력 앞에서는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건들에서 혹시 어떤 공통적인 패턴 발견하셨나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공식이 반복됩니다. 제가 음모론이 역사가 되는 4단계 공식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요. 1단계, 말도 안 된다며 조롱하고 부인합니다. 2단계, 내부 고발이나 문서 유출로 균열이 생기죠. 3단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공식 역사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주장을 듣자마자 이거 음모론이네 하고 딱지를 붙이고 생각을 멈추는 대신에 잠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나? 이렇게 묻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결국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음모론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의심의 싹을 미친 소리로 잘라버리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이 설마 하면서 웃어넘기는 이야기들 중에 과연 10년, 20년 뒤의 역사책에는 무엇이 사실로 기록될까요?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